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든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2012년 11월 25일 기자회견 실황.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 5년의 국정 목표와 원칙 비전을 집약적으로 담은 국정 운영의 청사진, 바로 취임사인데,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TV 이제 요즘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 원로들을 이제 모시려고, 네. 이렇게 저렇게 좀 접촉을 해봤는데, 네. 원로들이라 하면은 바로 이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쪽 입장에 서지 않은 원로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 멘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멘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며칠 동안. 네. 하지만 털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진보를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이런 결기를 막 갖게 되는데, 그 어른들은 이 멘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취임식 당일까지. 그런 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진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우리 역사가 박정희 시대로 완전히 회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참담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종의 절망감이죠. 네. 이제 박정희 시대를 몸살치게 네. 겪었던 분들이 지금 네. 70대, 80대의 이른바 우리 사회 원로 분들인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안티 가버먼트, 반박정희 운동을 하면서 예. 온갖 고초와 순환을 겪고, 네. 박정희 사후에 또 총칼로 집권한 전두환 밑에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백화점을 네. 다 겪었던 분들 아닙니까? 고문도 당했고, 실직도 당했고, 밥줄이 끊기고, 네. 해외로 쫓겨나고. 예. 무엇보다도 요즘은 이제 그나마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고문. 예,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 그런데 이제 시달렸던 사람들이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예. 또 노태우가 집권하면서 한번 또 멘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민주화 정권의 시대를 거치다가 이명박이 부지불식간에 예. 성공 신화의 꿈을 안고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고 보니까 그 바닥을 5년 내내 보였단 말이에요. 예. 야, 이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역사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이제 배반당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그런 예. 것들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보다는 원로 세대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또 5년을 가야 합니다. 예. 그 5년 동안 우리가 좌절과 멘붕과 예. 이런 눈물 속에 지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동안의 실패를 또다시 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바탕 위에서 다시 그 민주개혁 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솔직히 뭐 고난을 당해봤자 뭐 저는 그래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 아이고 깜방 들어간 거 얘는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깜방 들어간 것도 뭐 정몽주 전 의원 보니까 좋더만 몸 딱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저는 뭐 지금도 건강 관리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겁을 내거나 예.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즐겁게 예. 우리 일을 하면서 예. 뭐 국민 TV 이런 것도 정말 즐거운 하나의 그 언론 운동이자 예. 우리 멘붕을 치료하는 그야말로 힐링 캠프 아닙니까? 네. 그런 즐거움 속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예. 또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 그러다 보면 또 5년이 지나갈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역사이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 고! 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네.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계승한 그 박근혜이기 때문에 박정희 시즌2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진보됐던 그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대통령 하나만 바라본다면 정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경제 절대로 못 살리죠. 네. 대통령 혼자 사회개혁 못합니다.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48대 51 아니었습니까? 이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런 후보자라면은 당연히 반대파,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거의 반에 이르는 국민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외면하고 국정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70년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 우리 사회 진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네, 참 그런 절망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정말 박근혜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일단 청와대 비서관 기습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창중을 대변인시키고 아니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이제 발탁됐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위원회만 하고 네. 빠진다 이랬는데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 됐어요. 참 진짜 좀 깨더라고요. 예. 아니 뭐 저는 게다가 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네. 컨벤션 효과에 가려가지고 네. 슬쩍 인선을 발표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비서관 인선 이거 어떤 비서관이 발탁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3대 천왕이 됐죠. 예,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네. 이분들이 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는 게 보도입니다. 비서관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비서관 업무를 시작했으니 뭐 당연히 그 베일 속에 가려 있는 비서관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그 세 사람이 비서관의 그 사실상 임명됐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체 비서관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예. 이제 그런 취지인 건데요.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점. 예. 윤창중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윤창중이 문제가 됐을 때 인수위 대변을 끝난다라고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여하튼 그게 이제 그 인수위의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고 임명했다는 것도 그렇고 예. 또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하면서 아니 뭐 저기 3대 천왕이 아니라 뭐 몇 대 천왕이라도 자기 측근들 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네. 뭐 최도술 뭐 이런 분들을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했다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네. 박근혜는 몰래. 그게 결국은 그런 비난을 피해보자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게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비서관을 하면은 그거 모르겠어요. 어차피 드러날 일을 이렇게 몰래 처리했다는 거. 그럼 뭐 나중에 또 한겨레에서 사설로 막 조지고 하니까 뭐 예. 몰래 한 게 아니다. 네. 뭐 취재하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뭐 몰래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여하튼 명쾌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욕먹기 싫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사실 만약에 비서관의 이름을 그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나 비서관이야 청와대. 예. 사칭 가능하죠. 사칭 가능하죠. 네. 게다가 또 청와대가 나 비서관이야. 이러는 상대는 뭔가 그 상대가 그 뭔가 큰 허물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이 청와대에다 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접근해 왔는데 청와대 비서관 맞나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행이라도 비서관이면 자기 완전히 끝나는데. 작살나는 거지 뭐. 예. 이게 비서관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의 문제기도 하지만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들춰내지 않는다. 욕먹기 싫어서. 네. 예, 이거는 도대체. 근데요, 여하튼 이제 이런 그 박근혜 시대의 출범에 대해서 이 프랑스 르몽드지가 또 빅이엇을 보겠어요. 예.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취임식이. 취임식이. 네. 왜 어둡냐? 예. 르몽드 보도입니다. 정말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엉뚱하게도 예. 새 정부 조각과 청와대 비서실 구성 등에 대한 논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청와대 비서실 인선을 뭐 이렇게 측근들을 하면서 몰래 한다든지 새 정부 조각을 하면서 문제 있는 인사들을 막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로 낭만한 사람도 생기고 온갖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런 얘기죠. 또 르몽드지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을 붙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이 요직에 중용된 것을 꼽으면서 예. 야당은 이를 새 정부 요직에 박 전 대통령 시대의 후계자들 임명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르몽드가 엿을 매겼고요. 예. 박 대통령은 남녀평등과 관련해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공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는 여성 2명만이 등용돼 이전 정부보다도 적다. 이렇게 르몽드가 엿을 매겼네요. 르몽드 손 좀 봐야 되겠네 이거. 이 르몽드를 말이죠. 네. 양계장에다 넣고 갈아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예. 프랑스니까.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종이 신문이니까. 바로 갈아버려요? 종이를 넣어서 갈아버리면. 파쇄기에 넣어서 르몽드를 네. 갈아버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여하튼 물론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참 이름 부르기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싫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대통령인 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박 대통령이래서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면은 괜찮은데 박 대통령 이러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여튼 뭐 제 이름 부르기는 싫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박 대통령이라고 일단 합시다. 앞으로 행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때 그 박 대통령의 어감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정권이 재출범을 하는데 예. 뭐 지지를 했건 지지를 하지 않았건 이제 이명박과 같은 그런 행패를 부리는 정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화합을 해서 진짜로 본인 얘기대로 국정을 잘 꾸려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는 해요. 예. 근데 여하튼 그런 기대를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참 많은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들이 결국은 모여서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정권이 출범되는 그런 사태를 빚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언론들의 뉴스를 보니까 박배여 첨가 유예요. 물론 이제 언론과 정권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도 뭐 첫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평소에는 잘 비판을 하는데 이제 임기 초 출범 기간이니까 좋은 기사를 써준다. 막 그러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앞으로 6개월이 아니라 5년 내내 그럴 것 같았을 때 걱정이죠. 예. 이명박도 사실 5년 내내 허니문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대통령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다 보면은 저는 언론 장악 현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저와 이 사실상 친인척 지간인 어떤 분, 고향도 호남이에요. 네. 또 게다가 또 제가 이제 뭐 출마할 땐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방송 뉴스에 완전히 그 세뇌가 돼가지고 아니 이명박이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 그렇지.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니까. 예. 그 모든 뉴스가 또 이제 이명박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건 또 거기서 또 뉴스에서 해명을 해주죠.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뭐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당의 공격은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고, 네. 정부나 권력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해명 위주의 방송과 보도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이런 이제 친여 의용 용배천가 방송들 때문에 국민들이 눈과 귀가 막히고 있다. 예. 이제 그런 반성에서 이제 국민 TV도 사실 시작하는 거긴 한데요. 예. 여튼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찬사에 가까운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행여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런 기사에 현혹돼서 예. 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예. 라고 생각했다가는 르몽드지가 지적했듯이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지금 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무겁게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주변을 살피고 예.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이동관이 나옵니다. 이동관. 예. 예. 이제 그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예. 그 참여정부 시절의 윤석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출연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두 사람 얘기가 동일합니다. 예. 이 청와대는 사실상 구정궁궐이다. 예. 특히 그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은 예. 이게 근정전을 모델로 지었기 때문에 이 천장이 굉장히 높대요. 예. 높은 데다가 예. 또 대통령 집무 공간은 그야말로 테니스 코트를 방불케 할 만큼 넓은 장소에 대통령 혼자 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예. 귀곡 산장을 방불케 한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비서관이 근무하는 공간과 예.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예 한 채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부속실에 사람들이 있죠. 네. 부속실에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게 청와대 구조가 예. 대통령 집무실과 예. 옛날에는 대통령 집무실 공간에서 수석들도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수석들이 근무하는 걸 새로 지으면서 그걸로 싹 다 옮겨갔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사이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어서 거리가 걸린대요. 15분이나? 예. 아하. 저는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근무하는 근무동에서 대통령 근무하는 대통령 그 집무실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이동관 수석이 한 얘기로 전하는 거죠. 한 15분 정도 걸린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이 비서관들하고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 결국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예.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동관 얘기는 그래요. 좀 웃기더라고. 자기들 한 거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임기 막판에 예.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고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이 건정전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예. 요걸 리모델링 한 200억 정도 든대요. 예. 그래서 못했다 예. 그러더라고. 예.
아니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면서 대통령 정년기 도입하면 나는 못한다. 예. 다음 대통령이 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온갖 보수 언론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무슨 임기 말에 대통령이 호화 전용기를 도입하느냐. 네. 그랬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뭐 어차피 도입해봤자 내가 쓸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쓸 건데 뭘 그러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임기 중에 또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욕 얼마나 처먹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서관들하고 안 그래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소통이 안 되면은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예. 핵심 측근들의 문고리 권력, 황간 정치가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 독신이라는 점. 이게 윤석열 수석도 그러고 이동관 전 수석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부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남자일 경우에는 영부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야당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대통령에게 함부로 건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좀 건의주의적인 풍토에서 그나마 네.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영부인은 최고의 야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만약에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집사람은 거의 뭐 야당 정도가 아니라 극렬 반정부 예. 수반이 되겠네요. 거의 뭐 당으로 말하면은 제가 새누리당이라면은 제 아내는 거의 뭐 사회당 예. 진보당 아니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도 아니고 사회당 정도. 사회당 엄청난 견제를 받고 네. 받으면서 하네요. 여하튼 이제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왜 다 나오느냐.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 내 맘대로 음. 정치를 이제 해왔기 때문인데 예. 이게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정치 분석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걱정입니다. 야, 저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뭐 당선인 시절이나 뭐 후보나 네. 혹은 뭐 야당이나 여당의 대표 시절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하면은 예.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직원, 네. 간언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근데 사실은 김윤옥 여사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보긴 어렵죠. 보는 사람은 없죠. 네. 한식 세계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해 드셨겠지 뭐. 한식을 해 드셨겠지. 그래서 이번에 예. 4대강과 한식 세계 사업이 동시에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네. 올랐습니다. 아. 동시 회선으로. 예. 그것도 여야 합의로. 한식과 4대강의 그 공통점이 있죠. 해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네. 점심 식사를 늦게 했어요. 네. 점심 식사를 늦게 하면서 네. 논현동 사저 근처의 한 식당에서 네. 함석헌 선생의 시를 낭독을 했는데 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의 입장에 설 그런 벗이 있느냐. 이런 이제 시를 함석헌 선생이 벌떡 무덤에 쓰러나시겠네요. 예. 자, 그랬더니 당신에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또 이 글을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댓글이 재밌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은 에리카? 이렇게 했었고 박모 씨라는 분은 4인분 같은 2인분을 주시는 개고기집 사장님?
사회부 같은 이무조실은 개고기집 사장님 예. 여자죠. 네, 그렇습니다. 개고기집 사장님이 지금 민주당 그 경기도 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홍정석 의원이라고. 예. 자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아 여성분 아닙니까?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맹렬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또 이렇게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이거는 결혼 안 했다고 비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이명박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혼자 다 먹으니까 뭐 독식주의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명박의 이 말은 나에게는 박근혜가 있다.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 시를 통해 표출한 거 아니냐. 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뭔 말씀만 해도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이명박이란 존재가 사람의 머리를 굳게 만들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예.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도 옆에서 직언할 사람이 없다. 그 직언을 또 잘 받는 문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무슨 회의할 때 박근혜 대통령 듣기 좀 불편한 얘기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싹 이제 굉장히 음산해지면은 찬바람이 휙 분다면서요? 회의 시간에 아주 찬바람이 휙 부는데 네. 감당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은 지금 뭐 이제 선거의 1등 공신인 김무성 씨가 네. 옛날에 뭐 민주주의 사고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별 선언까지 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렇게 정치적인 약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통. 뭐 좋게 얘기하면은 추진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항상 그 추진력이라는 게 잘못 발휘될 때 우리가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예. 그랬을 경우에 약이 되는 온갖 고통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겪는 게 아니라 예.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비서관급을 네. 그 비서관급의 인선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비서관급보다도 낮은 그 공직자 인사도 인선 내용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이건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 또 책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데 그 하지 않았다? 이후에 예. 이게 이제 지금 방송되는 녹음되는 시점은 예.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된 날 예. 밤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도 비서관 인선을 발표 안 했습니까? 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뭐 다 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 그 취재를 해서 알아낸 거지. 지금 보니까 없어요. 지금 여기 청와대 조직 내정자 현황에 네. 없게 되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 명단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지 또 이 사람들의 또 뭐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없죠. 베일에 가려 있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그게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숨길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전혀 아니죠.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은 행정관이라면 몰라도 비서관의 이름은 밝혀지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명단을 발표하는 건데 예.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낳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적인 특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점이라는 점에서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고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제 또 인사청문회라는 큰 고비가 남아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런 후보들만 골랐나 모르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겨레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정말 면명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논의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이러다 보니까 도덕성 검증은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양반은 좀 양상이 심각한데요? 딸이 대학을 다닐 때, 가계 곤란 장학금, 집안이 가난해서 받는 장학금을 5차례나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예. 야,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청렴하신 분이 살았다니, 예. 얼마나 청렴하게 사셨으면은, 따님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5번이나 받았을까, 예. 해가지고 기사를 클릭해봤어요. 낚였습니다. 예. 했더니,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걔 고위공무원으로서 살았고, 예. 또 퇴직하고 나서는 뭐 로펌이었나요? 예. 거기서 상당히 많은 그 급여를 받으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장, 그것도 김현장이야. 에도 불구하고, 예. 뭐 우리나라 등록금이 워낙 비싸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또 반가하기 위해서 예. 이 가계곤란 장학금 예. 받았다는 거, 이건 정말 쇼킹한 일이죠. 그 얘기는 예. 결국은 있는 집안의 자식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로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될 가계가 곤란한 학생은 배제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덕적으로 참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러면은,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장관 그 후보자가 이런 전력이 있다. 이건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조중동 보수신문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뭐 도덕성 저가라 하면서 예. 이딴 새끼를 갖다가 장관 후보로 내세워 이런 하면서 온갖 메타작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미처 검증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철회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내각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예.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네. 인사청문회가 생기면서 이제 뭐 그때 김대중 정부 때도 장상 그때 예. 저기 총리 내정자라든지 장대환 내정자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이 뭐 재산 문제라든지 온갖 이런 문제 얽혀가지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른바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예. 그것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그러고 걸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언론들이 그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지고 결국은 뭐 언론들의 하이에나 공세 때문에 낭만 결국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예 작동 안 한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몇 명이 했다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사람 김병관. 예. 무기 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전력을 비롯해서 증여세 탈루, 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위문금 개인 통장 관리 의혹. 예. 여기에다 2차례 투기 의혹. 예. 이분은 도대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통상 우리가 군인 인분들은 어쨌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군인 정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뭐 그냥 털면은 이게 거의 4대강 준설토가 나와요.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4대강 준설토가 나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예. 이게 새누리당 예. 그리고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고 예. 출세하는 예. 기본 방법이 예. 결국은 지금의 뭐 참여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네. 그런 장관들에게 털면 나오는 예. 위장 전입부터 세세 재테크 땅 투기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출세를 하고 예. 상위 1%에 들어서 장관도 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보수 기득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 청렴하고 나름 길기가 있고 예.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보수 진영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은 이건 현실로 인정하고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장관이 되고 싶다. 근데 과거가 구리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무도 안 하겠네. 아니, 최소한, 그런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은, 실리도 같이 얻는다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헌납하면은 용서를 해주는, 그러면 인사청문회 좀 깎아주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슨 지금 이런 재산은 재산대로 다 유지하고, 자리는 자리대로 지키겠다. 이런 넓으심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네. 또 그 선례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재산 헌납하신 어떤 분. 예. 청계 하는 분. 예. 그래서 별 효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참 이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의 수준이 네. 그것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전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좀 진보개혁적인 정권이 한 10년, 20년 집권을 해서 이런 체질을 바꿨으면 예.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예. 이런 바람들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헛된 바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모두 1825일이더군요. 1825일. 1825일. 이걸 어디다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기 갓 제대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군 생활을 한 18개월 하잖아요. 네. 18개월밖에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30개월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하여튼, 자기도 군 생활 그렇게 했지만, D-4자리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3자리가 아니고. 네 자리를. D-4자리. 예, 그 4자리도 그것도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을. 2000일에 가까운 1825일. 예, 하여간 지금 오늘 녹음하는 시점은 1824일에서 1823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최시중 천신일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아주 철면피적인 행동. 이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뭔가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빚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빚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제가 갖습니다. 보니까 또 그런 정황이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식 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밀한 또 검증 작업들이 이제 뒤따를 것 같고, 또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대강의 문제가 심각해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어떤 국민의 의견이 그야말로 총의로 모아진다면은 보를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하여튼 잘못된 거는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데, 만든 놈들은 어딨어? 만들라고 또 예산 허용한 놈들, 이놈들한테서 나는 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쥐들이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갖고 4대강 보를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그건 잘못했다라고 손쉽게 말을 뒤집어? 이거 얼마나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면은. 머리 좋네요. 예. 이 이명박은 보를 만드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예. 또 박근혜 정권은 그 보를 해체하는데 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넣어야 되겠구나. 그렇군요. 야, 이로보나 저로보나 건설사는 이득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분명히 책임질 놈들이 다 돈을 내놔서 니들 재산으로 이거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한겨레를 들춰보고 있는데, 네. 민주당 기사가 하나도 없네요. 네. 민주당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해체했나요? 글쎄. 기사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예.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예. 부산에서 활동을 하던 예. 문재인 의원이 네. 아마 본회의장에 나타난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사진이 나왔던데 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예. 반가움을 표시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의원이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네.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산의 지역구를 돌본다는 데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 문재인 의원은
단순히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일개 의원이 아니라 48%의 지지를 얻었던 야당의 전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그게 걸맞는 정치적 위상과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나 다음에 대통령 뭐 출마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미리부터 할 게 아니고 예. 나중에 자기가 출마하고 싶어도 예.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나면 출마 못합니다. 예. 그리고 출마하기 싫어도 예. 또 많은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있다면 출마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런 얘기 미리부터 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예. 만들어진 정치적 위상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걸맞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예. 지금의 민주당의 그야말로 난맥상이 예. 정리가 될 수 있다. 예. 이 점을 좀 통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의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리. 그 이유가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언론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경우를 봅시다. 예. 이게 이명박 씨나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전선에 나서서 싸웁니다. 예. 윤창중처럼. 그러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요. 예.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예. 대변인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확실한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예.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할 때 국민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의 제도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추정하는 이른바 진여 방송사들이 예.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음. 그리고 또 세분리해서 예. 낙마를 했을 경우에 예. 적당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인터뷰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봐줍니다. 예. 이른바 충성에 대한 보상과 충성의 대가로 뭔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예. 그것을 보상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수의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진보에서는 반대의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예. 잘 나가면은 예. 그렇게 해서 보수의 눈에 찍혀가지고 네. 보수의 언론에 난도질을 당하면은 예. 아이고 잘 됐다. 예.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좀 꼴보기 싫었는데 잘 나가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면서 뒤짐지고 있는 이런 풍토가 참 대조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진보 인사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네. 그 부당함을 예. 영향이 있는 언론사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언론 시스템 작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뭐 또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 노회찬 의원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제가 노원갑에 나왔고 노원을은 우원식, 노원병은 노회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세 개 노원가불병 지역이 하나의 어떤 그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공동성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뭐 그래서 서로의 어떤 지역구 가서 같이 이 유세도 하고 말이죠.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공조 체제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만 떨어지고 우원식, 노회찬은 당선이 됐습니다. 노회찬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노회찬 의원의 3.1절 3연 그렇게 해서 4월 재보선에 나와가지고 다시 노원병을 이렇게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이런 노원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는 못하죠. 하고 싶어도. 저는 낙선됐고 또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우원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안 해. 이 결의 안에 이름이 빠졌어. 예의주시했는데 없더라고. 참. 아니 이 형님 왜 이래 도대체. 아니 광 팔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팔다가. 아니 손 들고 일어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노원에 지금 네. 민주 벨트가 허물어졌는데 노원갑이야 뭐 김용민이가 막말하고 다녔으니까 이제 뭐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노회찬은 아니잖아. 노회찬은 진짜 억울하죠. 예. 이거는 뭐 이게 상식을 진짜 우리나라 대부분이 예.
그 대법원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노회찬 의원 사건은 결국은 엑스파일 명단이 아니지 엑스파일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낸 건 문제가 안 돼. 네. 근데 그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엑스파일을 만든 주역인 재벌 회장.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떡값을 받았던 검사들. 네. 그리고 이 파일을 폭로했던 안기부 전 직원. 네. 녹음했던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도했던 네. 매체들도 처벌을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직위원에게 그 낙선에 준하는 그런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상식을 벗어나도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노회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예.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될 판인데 예. 그 노원 가불병의 당사자들이 뒷짐지고 있다면은 그건 참 큰 문제죠. 저는 만약에 지금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앞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겠어요. 노회찬이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그 4월 재보선에 나온다. 정말 제가 필요로 한다면은 무슨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내가 근데 박근혜 우원식 의원 말이죠. 민주당 원내 그 수석 부대표거든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이거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뭐 사면 결의안에 이름까지 빠졌다면서요. 아니 그 사면 결의안 하나에 자기 이름 하나 올리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게. 사인만 하면 될 일인데. 깨네요. 아니 우원식 의원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결의안 사인 그게 뭐 어려워요 그거? 김용갑 그 왜 새누리당에 극보수로 통하는 그 양반도 민주노동당이든 민주당이든 거기서 합리적인 민생 법안 가져오면은 기꺼이 사인해 줬습니다. 그 사람만도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우원식 의원의 그 이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그냥 뭐 기자들 앞에 서기도 하고 뭐 정책 공약 발표하기도 그랬잖아요. 노원 가불병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노원을 정치 1번지로 만들자 이렇게 뭐 그야말로 결의를 했던 그런 3명의 당사자가 말이지. 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노회찬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뭐 했어 대체. 정봉주 같은 경우도 말이지. 이게 왜 감옥 갔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 갔어요. 그 양반이 뭐 사리사욕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그냥 이명박 BBK 의혹 제기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아니 정치인 중에서 그런 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은 또 게다가 저희 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그렇게 감옥에 갔고 또 뭐 감옥 가기 전에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아 민주당에 이런 정치인도 있구나. 민주당에 이렇게 소통하는 정치인도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다면은 당으로서는 은인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인기 없는 그 민주당이 말이죠. 감옥 들어갈 때도 정봉주하고 한테 그 광팔라고 부탁히도 애를 쓰던 정치인분들 계셨어요. 저기 뭐 정봉주 구명위원회 뭐 만들어 놓고 온갖 시어론 다 해놓고 아무 일도 뒤에 안 했잖아요. 결국은 다 형 다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단 1분도 일찍 나오지 않았어. 도리어 뭐 무슨 저 절차 때문에 5분 있다 나왔어. 형기에 5분을 더 살고 나왔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민주당 의리 없어요. 이렇게 의리 없는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여러분 저에게 권력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안 먹히지. 물론 새누리당이 의리 있는 당이냐? 새누리당은 이익을 줬는 당이에요. 그렇지. 제가 아주 만들어낸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은 범법이 아니다. 범법이 들키는 것이다. 제11계명 예.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악이다. 아니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악이 아니라 들키는 게 범죄를 하다가 들키는 게 악인 거야. 새누리당은. 예, 아들 우원식 의원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예. 충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참모가 있다면은
제가 만약 그런 참모를 하면은 예. 건의하겠어요. 네. 노회찬 의원 사면절에 사면하십시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인기도 좀 떨어지고 있고 하는데 네. 불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과감하게 사실 노회찬 의원은 뭐 정치적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공격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조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엑스파일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감하게 사면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인기 다시 회복됩니다. 또 정봉주도 예. 정봉주 같은 경우 지금 10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돼가지고 정봉주 같은 경우 어디 공직선거 출마하려면요 2021년 이후 환갑 지나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더불어서 노회찬과 더불어 정봉주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2007년에 이명박하고 싸울 때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과감하게 사면합시다. 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 3.1절 날 네. 노회찬과 정봉주를 동시 패션으로 사면 복권을 시킨다. 네. 그러면 여론 확 돌았을 겁니다. 예, 그때 약속하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한 달 쉽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2달 쉬죠. 2달. 노회찬 한 달, 예. 정봉주 한 달. 그렇지. 2달 쉬겠습니다. 2달 쉬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정봉주는 노원갑을 지역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회찬은 노원병이고, 두 사람, 네. 두 사람 정치적 동지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고, 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 역시 같은 동지들이었죠. 예. 정봉주하고 노회찬이 혹시 복권되는 게 싫으십니까? 그건 아니겠지. 네. 원식이 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럴 생각합니다. 리가 없죠. 예. 원식이 형, 노원갑, 병, 혹시 딴 생각, 내 측근을 거기 갖다 앉혀야지.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정말, 정봉주하고 노회찬은, 이거는 아이콘입니다. 네. 이 정치 논리의 희생자 아닙니까? 네. 자본 논리의 희생자고요. 네. 정말 정치 제대로 하겠다. 또 우원식 형이 또 우리 김근태 의장님의 또 계보 아닙니까? 김근태식의 정치를 하려 한다면은 정봉주도 김근태계예요. 네, 좀 찬밥이었지. 찬밥계였습니까? 찬밥이었습니다. 또 정봉주 같은 정치인이 누구 계보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개성이 출난 양반이라서. 김근태 계보로 알려졌죠. 운동권 출신들은 뭐 대충 이제 김근태 계보로 네. 이제 분류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도 또 뭐 학벌과 뭐 지연에 따라서 조금 뭐 찬밥과 더운 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우리 또 정봉주 전 의원도 아주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조직의 쓴맛을 보는. 예. 뭐 그런 정치였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회복돼야 할 몇 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책임 정치를 구현한 다음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그리고 거죠. 의리를 지키는 예. 새누리당이 그런 거 말고는 장점이라고 될 게 없어. 그잖아요.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법을 초월해서 의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민주당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예. 법은 초월하지 않아도 좋아. 예. 그냥 상식선에서 의리를 좀 지켜다오. 예. 이게 아마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예. 많은 국민들의 소망과 바람이 아닌가. 예. 그런 점을 예.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는 예. 좀 겸하게 사실 겸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고집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그것이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 그야말로 만시창이가 될 때까지 예.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요. 잘못했을 때는 조기에 쿨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뭔가 의혹이 있고 흑막이 있고 고집불통이고 불통이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모르느냐?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럼 진짜 더 믿어보겠다. 예. 이런 뭔가 신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계속 고집하고 아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결국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을 왜 모르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사실 뭐 제가 이제 총선 때 그 막말 파문 터졌을 때 8년 전에 한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 제가 총선 나가서 그 막말한 게 아니라요. 8년 전에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이 다시 이제 들춰져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데, 아니 뭐 어쨌든 뭐 그야 뭐 명백한 잘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쉴드를 쳐주는 사람이 뭐 단 한 명도 없더라고. 정치권에서.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노회찬은 다릅니다. 노회찬은 쉴드가 아니라 앞장서서 이거는, 사실 솔직히 노회찬 마케팅 해도 돼. 노회찬을 살려야 된다. 난 이게 국민들한테 먹힌다고 보거든요. 판결은 먹히죠. 예. 왜냐하면 노회찬은 진짜 억울한 거거든.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대한민국 그야말로 예. 이 대맹천지에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난다는 건 정말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광고 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 삼성 광고를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광고를 들고 오셔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그 막대한 그 광고를 내다보면 저희가 삼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눈이 멀어집니다. 네. 뭐 그런 이제 내용의 카피였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삼성 눈치가 보여서 못 내겠습니다. 이런 말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다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예. 이 광고의 목적은 예. 뭐 이건 한겨레나 경향을 연맥이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아니 한겨레 경향은 물론이고 우리 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낸 건데 네, 아니 한겨레 경향은 물론이고 예. 또 자연인인 이건희 회장님을 네. 모독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예.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이니까 예. 재벌이 주는 광고는 갖고 예. 와도 안 받겠다라는 예. 취지를 이제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뭐 이건희 회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건희 회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다 보니까 그 네. 아이콘으로 예.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는 이제 광고 카피를 선택했을 따름이죠. 우리가 부시를 왜 욕을 해요? 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니까 욕한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코트 디부아르 대통령을 욕하진 않아요. 네. 그죠? 아주 악독한 독재자일 경우에 인류애적 차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부시를 욕하는 이유는 오바마를 또 욕하는 이유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카피는 사실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모독도 아닙니다. 예.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삼성 주는 광고를 저도 안 받겠습니다. 라는 네. 것은 우리가 재벌 광고를 받지 않고 네. 방송 뉴스를 제작하겠다는 네. 계리를 예. 이제 우리나라 재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삼성그룹의 회장님 이름을 빌었을 따름이죠. 예. 이런 광고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바꿨지 않습니까? 박근혜 당선인님, 저희도 구국의 혁명을 하겠습니다. 언론이 장악된 시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국민 TV가 뜹니다. 뭐 이런 카피를 제가 썼는데. 그건 그 통과됐다면서요. 통과됐어. 그러니까 이건희는 안 되고 박근혜는 되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여기서 많은 게 시사가 됩니다, 이게. 예, 결국은 선출된 권력은 네. 임기가 5년이죠. 예. 5년이면 빠이빠이. 예. 이명박도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쳤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물러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선출된 권력의 5년 권력보다는 예. 뭐 재벌 권력은 이제 대를 이어서 세습되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재벌이 망하지 않는 한은 예. 뭐 쌍용도 요즘 뭐 쌍용건설도 뭐 부도 난다는 얘기 뭐 워크아웃 하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재벌도 안 망한다는 얘기는 뭐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 여하튼 망하지 않는 한은 예. 이게 재벌 권력은 영구불멸하다. 네. 우리에게는 권력보다도 금력이 더 위에 있다라는 현실을 이번 우리의 자그마한 뭐 그게 언론이 별로 안 다뤄져서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광고 파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 경향에다 내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수심에 젖어 있는데 네. 한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요즘 신문사에 광고하시던데 저희도 광고 주시죠. 네. 어느 신문이냐? 문화일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니 또 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문화일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바로 이건희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광고 카피를 보냈죠. 아, 그래서 싫었습니까? 연락이 안 와요. 문화일보 광고국 여러분들 연락 좀 주세요. 카피 보냈으면 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든지 안 내든지. 나 이 양반들 왜 이래 도대체. 예. 또 그 대상이 문화일보였다는 것도 참 코미디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일보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실어주든지 아니면 못 낸다고 뭐 연락을 하든지 뭐 무슨 이게 팔로우업이 안 돼 이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 TV 얘기를 좀 계속하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발기인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닐 테고요. 그렇죠. 결국 이 언론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그 바람 말고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발기인을 사실 한 300명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아봐야 400명 정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총회를 발기인들 모시고 총회하는 자리를 서울시청 8층 신청사 8층에 다목적 홀로 잡았는데 여기가 400석이에요. 네. 딱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 600명이 이미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네. 600명, 발기인이 600명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참 언론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지경입니다. 아니, 한 사람당 1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딱 1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500만 원? 네. 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기인이 형성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TV는 현 단계에서는 약속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공평한 목소리. 예. 아예 우리도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 팽팽한. 네. 그래서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내겠다라는 약속 하나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예요. 예. 이것이 진짜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발기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로지 현재 있는 것은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약속만을 믿고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기꺼이 내겠다고 예. 한 분이 예. 지금 한 2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이에 600명을 돌파해서 예. 남은 이틀 동안에 2주가 뭡니까? 1주 조금 지났죠? 조금 지났죠. 예. 만 열흘도 채 안 되는 예. 이런 기간에 600명을 돌파를 하고 이런 추세라면 700명 가까이 되겠다는 것은 예. 사실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예. 일입니다. 예. 이런 열기는 이제 사실 또 보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0만 원이 사실 이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예.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빨리 조합은 좀 모집해 주세요. 예. 이런 이야기가 아주 우죽순처럼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라 하면 이제 5만 원 이상. 그렇죠. 예. 5만 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월 1만 원 정도의 그 조합비까지 내야 되는 이제 예. 이런 건데요. 예. 여하튼 이것은 저는 한국 언론사의 하나의 그 빅뱅과도 같은 크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기성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역시 결국은 국민 TV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까는 뉴스를 하겠다? 전혀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예.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의도 단 1%도 없습니다. 예. 공정한 예. 팽팽한 목소리를 내겠다. 예. 이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에서는 팽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 자기들한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스스로 팽팽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예. 이게 참 그야말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뉴스 소비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예. 그 신문에 조중동이 있는데, 그래서 신문에 조중동에 상대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이 있는데, 한겨레 경향은 여전히 극소수 아니냐? 어떤 그 조중동은 메이저 신문으로서 신문 시장을 절반 이상 과점하고 있고, 그 어떤 추세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 TV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의
그런 TV 뉴스 나온다 한데 세상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TV 뉴스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신문 시장 자체는 이미 왜곡이 돼버렸어요. 절대 조중동이 줄어들지 않고 한겨레 경향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 고착화된 구도가 있다니까요. 신문 구독 숫자 수가 늘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뭐냐. 신문사 수입의 80% 이상이 광고로 꾸려지는 한 이 구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TV 뉴스는 물론 이렇게 광고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시청자들의 선택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널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클릭하거나 혹은 뭐 주로 시청하거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선택의 폭이 넓고 그 선택은 또 굉장히 공정하기 때문에 좋은 TV 뉴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론 주도 매체가 될 공산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예. 친여 매체의 총 숫자가 15개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 친여를 표방하지 않는 공정한 매체 하나가 생긴다면 15대 1이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대 1이 됩니다. 예. 이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런 15개의 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그 15개 매체가 이 한계, 다른 목소리 한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얘네들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니네는 왜 얘기 안 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 15개가 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이제 방송이 나가기 며칠 뒤에 네. 3월 3일입니다. 그렇죠. 3월 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저희가 미디어 발기인데요. 협동조합 창립 총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른바 발기인대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발기인 분들이 우선 초청 대상이고 예비 조합원으로서 한번 좀 어떻게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또 아무래도 굉장히 역사적인 또 행사장이기 때문에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두 팔 벌려서 안아드리고 원하시는 분만 안아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과 97년 대선 당시 극심했던 정경언 유착 파문,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이상호 기자와 함께 시시각각 그 변해가는 당시 전국을 반영한 삼성 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안기부 X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이상호 기자와 김영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징역 6월에 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죄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디 감히 삼성을 건드리나. 감히 나보고 거니 할 상대가 아니에요. 영화 돈의 마중에서 당신들은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알아요? 아유, 찌질하셔가지고. 이들은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살아. Why don't you show me some respect? 미디어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저희가 이 불편한 상식을 깨겠습니다.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TV 뉴스.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2월 28일까지입니다. 트루비전.kr이나 070-8613-1600으로 연락주세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예, 저희는 또 3월 넘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3월에 창립총회를 거치고 또 새로운 언론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너무 그렇게 멘붕하지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멘붕 탈출 수단이 아니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0일
동안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 속에 국민TV가 그 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동참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